출근길의 바쁜 걸음, 퇴근길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이나 영화같이 문화 소비를 많이 하시나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 7번째 에피소드에서 콘텐츠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끼리 익명투표를 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콘텐츠를 뽑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누가 어떤 콘텐츠를 추천했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물론 토론은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콘텐츠에 대해서 스포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 감명 깊게 보았던 구간을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등장인물의 이름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봤었는지 유추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대회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좌절하다가 끝내 다시 돌아와 연주하는 장면이 감명 깊게 봤었어요. 창피를 당했지만 다시 돌아올 용기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지휘자, 감독한테 대드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얼마나 도끼 오르게 연습을 했으면 선생님한테 저 정도로 대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멋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도끼를 끌어낸 것도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의 열정을 끌어내준 사람에게 그 정도로 대들고, 그 선생님은 너 진짜 실패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에서 되게 묘하게 둘 간의 그런 긴장감과 애증이 느껴져서 감명 깊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 뒤에도 얘기할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따가 풀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차 사고가 났는데도 피를 막 끝까지 흘리면서 갈 길을 가는 장면이 되게 광기가 느껴져서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메모를 다 해왔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저는 그 차 사고 났을 때 보고 저거 렌트한 건데 처리가 어떻게 되지? 현실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저렇게 가는 도중에 병원에 실려가야 될 정도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희 셋 다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이 좀 달라서 신기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함께 본 콘텐츠는 위플래시입니다. 뉴욕 음악학교를 배경으로 성공하고 싶은 신입생 드러머와 그런 학생의 한계치까지 몰아넣고 교육을 하는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는데요. 파트님과 아난다님은 누가 추천을 했는지 유추가 되시나요? 저는 이걸 뽑기를 했을 때 보자마자 아난다님이다. 저희랑 식사를 할 때나 얘기를 할 때 교육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난다님 같았어요. 저는 이호님일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2014년도에 나왔고 저는 그때 나오자마자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왠지 아나님도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본 이호님이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보고 싶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래서 이호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뽑기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뽑힌 건데, 사실은 그 전에 몇 개 뽑은 거 저희가 패스를 하긴 했잖아요. 누가 BTS 콘서트 보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파투님이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뽑기 하면서 파투님의 연기를 봤기 저의 때문에 태도를. 네, 이미 보셨다고 아시고 연기도 너무 못해가지고 파투님. 사실 그 BTS 콘서트가 저였고 이거는 저가 아니에요. 각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변경할 의향 없으신가요? 전 이호님이라 생각하는 거, 저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자, 1대1로 못 찾은 경우에는 마피아를 못 찾은 거라고 간주를 해서 셀프 자백을 할 건데요. 저예요. 진짜요? 이런. 진짜로? 뭐야, 본인이 맞춰놓고. 근데 진짜 연기를 잘하신다. 진짜요? 나 여태까지 와. 맞췄는 줄 알았어요. 왜 파투님이라고 안 했어요? 누가 봐도 그때 파투님이 이거 사실 접니다 이러시길래 뭐야. 이거 어떡하지? 해봐라 하다가 그냥 한 거였거든요? 거기서부터 뻥카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서로 약간 속이는 분위기였어가지고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속였죠. 티는 났겠지만. 근데 애초에 전 아니었고, 아난다님인지를 진짜 몰랐던 게, 연기를 진짜 장난 아니게 잘하시네요. 그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저를 계속 매도했어요. 이건 하트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야,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왜 찍은 거야? 파트님이랑 해야지 그러면. 아니, 파트님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근데 마음속 정배는 여기고, 이제 역배로 역배로 가본 걸었는데 진짜 당했어. 와, 안 한다가 이겼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추천한 이유는 앞으로 막 얘기하면서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들을 막 얘기할 건데 그게 다 추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영화를.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어제도 막 손 이렇게 막 위로 떨면서 막 미쳤다 미쳤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렇게 막 숨 막히게 하는 영화라서 더 기억에 남았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추천했어요. 그 숨막히기가 긍정적으로 완전 몰입돼요? 아니면은, 아, 왜 저렇게까지 해? 아니요, 그냥 약간 생각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혼자서 봤었고, 그때는 아기가 없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어제는 조카 2명, 총 3명, 제 딸까지 3명에 강아지 한 마리에 저희 부모님까지 막 거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언니한테 저희 친언니한테 영화까지 좀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봤는데도 저는 몰입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정도로 몰입이 있는 영화였다. 애기 3명에 강아지 1명 있는데도 몰입할 수 있는 영화. 네. 막 완전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종이 구멍까지 뚫어서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빨리 닦아! 이러면서 다시 영화 집중하고. 좋아요. 저희 그러면은 처음에는 서로 감명 깊게 본 장면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왜 교수가 주인공에게 가족사와 가족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이후에 웃었었는지 이 장면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얘 약점자 같다. 얘 이걸로 닥달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을까 해서 그 교수가 웃었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그 부분에 딱 아기가 불러가지고 놓쳤는데 복도에서가 얘기하는 그 씬만 생각이 나고 그 후에 계속 약점으로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구실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닐까. 그게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들어왔을 때 똑같이 저렇게 했을까? 이것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했겠죠. 션 죽었다며. 아, 이제 이름 얘기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플래처가 처음에 네이먼을 연습하는 걸 봤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가능성을 봤고 얘를 우리 밴드인 스튜디오에 넣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얘가 얼마나 미친 듯이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먼저 가족 중에 뮤지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있다고 했으면 그 뮤지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냐고 말한 대답이 유명한 뮤지션이었다면 그 정도의 뮤지션이 되려면 이 정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니까 분명 네이먼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안 유명한 뮤지션이었다면 지금 했던 것처럼 막 업신여기면서 이러니까 니네 아빠 엄마가 실패한 거다 라고 하면서 막 닥달을 했을 것 같아요. 막 패드립 해가면서. 근데 왜 웃었을까요? 처음에는 테스트니까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웃음의 의미는 저는 일종의 안도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유명한 뮤지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래처는 네이먼을 닥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도감에 웃은 거 아닐까. 셋 다 비슷하네요. 만약에 네이먼이 가족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욕을 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욕을 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저는 안 뽑지 않았을까? 저러고 바로 밴드 들어가자마자 너 그냥 나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는 이제 네이먼도 밴드에 들어와서 알게 됐잖아요. 이 밴드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됐으면은 고발을 당연히 할 거니까 아예 바로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용구가 없으니까 잘 걸렸다 하고 씩 웃었던 거 아닐까. 가스라이팅의 타겟이 포착됐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기존 반에서 원래는 네이먼이 다른 지도 교수님 밴드에 있었었는데 그 반에서 메인 드러머가 아니었거든요. 나스도 밴드. 그쵸. 완전 평범한 신입생이었는데 어떤 점이 교수의 이목을 끌었을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이먼이 혼자서 열심히 새벽같이 연습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플래처가 봐요. 그리고 너 한번 해봐
하고 쌩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플래처 교수가 하는 밴드의 모습을 네이먼이 훔쳐보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아, 내가 얘 굴려도 되겠다 해서 재능은 없지만 내가 굴리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저녁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포텐셜을 받고 그 나소 밴드에 갑자기 플래처가 들어와서 한 명씩 테스트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은 네이먼을 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나소 밴드에. 네이먼을 데리러 온 거였는데 그냥 다 있는데 와서 네이먼 너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올래? 라고 제안했다면 네이먼 엄청 기뻤겠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막 박수치고 난리 났겠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엄청나게 세게 주고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에서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긴장감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새벽에 연습했을 때 무시했을 때 아니면은 애들 다 있는 데에서 발탁됐을 때? 애들 다 있는데 넌 발탁이야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약간 쪽 주잖아요. 네. 그냥 연주해보라고 바로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공간에 긴장감을 만들어 놓고 사실 네이먼의 연주도 길게 안 듣잖아요. 그쵸? 그러고 네이먼을 발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먼 입장에서는 엄청 긴장하고 연주를 하겠죠. 앞선 그 선배들이 깨지는 걸 봤으니까. 또 그거긴 하네. 혹시 장한나 알아요? 지금 예술의 전당 사장님이 장한나인데 장한나가 누구냐면은 10대 초반에 뭐 첼리스트로 데뷔해서 완전 유명해졌다가 30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지휘자로 활동한 진짜 유명한 음악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얼마 전에 유키즈에 나왔었어요. 유키즈에서 하는 말이 피아니스트 조성진 알아요? 네. 그분의 천재성을 자기가 알아봤는데 하는 말이 5초 안에 안 돼요. 첫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재능이 있고 내공이 있고 음악을 사랑하구나, 열정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플래처가 이 사람이 그 늦게까지 연습한 그 순간에 이미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밴드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테스트한 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소 밴드에 플래처가 찾아왔을 때 네. 5초를 안 듣거든요. 한 2초 정도 듣고 끊어버리거든요. 아니, 그 전에 이미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이먼 말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연주를 한 1초, 2초 듣고 장한나보다 더 천재인가 보다. 아니 그냥 원래 들을 의도가 없었던 거죠. 애초에 앤드류 무대- 네이먼을 뽑으려고 들어온 거였고 그럴 수 있지. 그 앞선 애들한테 너 해봐 2, 3, 4 하는 거는 빌드업이 그냥- 쩌네. 네, 의도된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네이먼한테 우리 땡땡룸에 6시까지 와 라고 했는데 그날 사실 네이먼은 지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수가 9시에 정각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교수가 9시 시작인데 네이먼한테는 6시에 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플래처의 밴드가 스튜디오고 네이먼이 있던 데가 나소잖아요. 나소가 약간 B급이고 스튜디오가 완전 학교 최고의 밴드인 모양인데 플래처 입장에서는 너가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된다. 신참이면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하고 엄청 긴장된 상태여야 돼서 그래서 일부러 엄청 일찍 불러서 태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태도가 회사 다닐 때는 30분 일찍 와라. 이게 통상의 예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30분 일찍만 얘기해줬으면 됐지. 왜 하필 3시간 동안 얘를 공간에서 냅뒀을까? 그 정도로 긴장하게 만들고 신참으로서 태도를 가지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플래처 선생님의 특성상 첫 번째로 얘를 한 개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사실 1시간 정도면 안 빡치거든요. 그냥 일찍 와서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든 악기를 조율하든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2시간보다 3시간 넘어가면 빡치잖아요, 사람이. 그 빡침이 이제 한 개의 스타트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싶냐를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교수가 이후 네이먼이 사고를 당하고 교수의 이런 폭력, 학생들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그 학교에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수가 카페에 있는 한 재즈 클럽에서 네이먼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네이먼이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사실 알고 있으니까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기 삶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나간 네. 거를 사실 뒤에 와서 네가 그랬지? 아, 조지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너 하나 조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굳이 스페셜 게스트를 여기에 딱 아, 온 거죠. 근데 이거 아니었을까? 네이선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플래처가?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너 어디 살아? 그리고 너 부모님 뭐해? 하고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도 있고 학교 생기부처럼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 장면에 네이먼이 백수였잖아요. 산책하다가 그 카페에 붙은 표지판을 보게 되고 그 표지판에 스페셜 게스트 플래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스페셜 게스트라면 그냥 가끔 오는 거 아닌가요? 우연이지 않았을까? 우연이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물론 영화의 개연성을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놓은 걸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플래처는 완벽주의자잖아요.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하나의 고발에 의해서 자기의 명예 같은 게 무너졌으니까 내 이 명예를 무너뜨린 얘를 조질 거야. 이미 약간 이호님은 단정했어. 맞아요. 나쁜 플래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사이코패스, 약간 응.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다. 약간 그렇게 거의 프레임을 살인마랑 동급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보고 잡고 보니까 유영철, 장호순 이런 사람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강박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과연 이거가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우연히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교수가 웃고 네이먼이 웃고 엔딩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교수의 웃음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교육 방식은 틀리지 않았어. 이고 남자 주인공은 인정받았다. 나 성공했다. 성취감이라고 봤었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이슨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순수한 그냥 학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 같기도 했던 게 한번 이제 갈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 대상이 선생님인 거죠. 그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한 거고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웠던 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자신이 진정한 드러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네이선이 내가 큐를 줄 테니까 날 따라와 라고 리드할 때 그 순간에는 진정한 뮤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그 표정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진정한 뮤지션인가? 이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게 플래처의 미소의 의미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플래처가 네이먼을 엄청 가혹하게 대했잖아요. 계속 가혹하게 대하고 최고의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피난 연습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중간에 가혹하기도 했지만 잘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당근도 물론 있었죠. 당근도 있었고 채찍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뤘잖아요. 네. 힘든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결과 이 무대 위에서도 내가 얘를 엿먹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연주를 하네. 그리고 그 제대로 연주하는 걸 내 기준을 넘어서 완전 신들린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정한다라는 의미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 의미였는데요. 내지는 기쁘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맞아요. 맞아, 맞는데 그런 것 네이선의 웃음이 다른 의미였다고. 저는 네이먼의 미소는 그냥 희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의 인정을 넘어서 약간 그 공간을 완전 지배해버렸잖아요, 네이먼이. 희열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하지 선생님을 보면서 안 웃지 않나요? 이게 녹화해서 너무 아쉽다. 분명히 여기 영상으로 찍었어요. 희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당연히 지휘자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보는 그 시선이. 무대 위에 서보신 적 있나요? 지휘자를 볼 때는 이제 지휘자가 큐를 줄 때 지휘자가 이 부분을 강조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지휘를 따를 때 보는 거지. 네. 내가 연주를 잘했네? 한번 볼까 선생님 반응? 이렇게만 하지 않죠.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선생님을 넘어서서 기쁜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선생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거기서 니먼이 했던 드럼 솔로는 플래처가 원했던 수준의 드럼 솔로가 아니라 그 영화 초반부터 등장하는 그 완전 드럼 거장들 있잖아요. 버디 리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급의 연주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급의 연주를 하고 그 공간을 완전 지배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위 그냥 넘어섰다. 선생님 원하는 경지에 넘어섰을 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표정은 이렇게 웃겠죠. 아, 이거 찍어야 근데 되는데. 선생님은- 찍어도 될까요? 선생님을 바라볼 때 막 선생님이 이렇게 웃을 때 네이먼의 표정은 이랬거든요. 그랬나요? 이렇게 하는 거는 봤지? 막 이런 웃음이랑 인정받아서 이렇게 웃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약간 그런가요? 해벌쭉하고 웃지 아니, 않아요? 뭐 응. 각자 해벌쭉 웃어, 해벌쭉. 다시 한번 볼게요. 가서. 근데 뭐 각자가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죠. 뭐 같은 장면이. 근데 의외로 앞부분에서는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마지막 네이먼이 웃었던 거에 대해서는 셋 다 약간 다르네요. 미묘하게 뭐 다른 거.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극에서 그 구조가 항상 그 플래처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긴장에 맞추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기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 봐서 영화 중간에 교수가 전화를 받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본인의 제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자살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플래처가? 근데 저는 요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찌라시가 퍼지면은 그걸 주워 담을 수 없으면 빨리 퍼지잖아요. 쟤 사실 자살했대 하면은 플래처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 뭐 플래처가 그랬다고? 사실 플래처가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선빵을 친 거 아닐까. 내 명예를 위해. 그럴 이거였던 수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수많은 장면들이 이 사람이 사이코일까 아니면 진정한 스승일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장면도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모두들 이거는 동의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되게 실력 좋은 사람이고 그 정도의 경지에 가는 사람들은 순수한 진정 어린가 사이코패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만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공감이 되네요. 되게 그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영화만으로 추측해보았을 때는 영화 상에서의 플래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대학교 안에서도 1위 밴드를 이끌고 진짜 유명한 대회에서도 1위를 다 휩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이면은 역시 사이코가 아닐까? 그러면은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요. 근데 사실 제가 잠깐 플래처의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있다. 그 안에 플래처가 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우울증을 걸렸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왜가 나오는 거죠. 왜 굳이 차사고라고 했냐? 응. 아니 진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자막이 나왔다니까요.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살려. 상담 선생님이 플래처에 대해서 악감정을 있어서 이 사람을 조지기 위해서 네이먼한테 거짓말을 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러게요. 거짓말을 한 이유는 저 진짜 모르겠네요. 그냥 이 사람의 사이코 기질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해서 본인이 얻을 게 뭐예요? 본인이 얻을 게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선생님이라는 거를 쇼잉하는 거죠. 물론 진심 어린 감정이 어느 부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네. 애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가 진심으로 학생을 생각했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스토리가 안 되는구나, 자살이면은. 자살이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다시 그럼요. 플래처 빙의한 네, 거예요? 플래처 입장에서 그 안타까움은 순수한 안타까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는 플래처는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플래처의 가혹한 교육을 통과하면 결국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게 우울증 부분만 살짝 교통사고로. 제가 한 바꿔서. 말이랑 뭐가 다르죠? 플래처가 이제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그 결말을 생각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그 부분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부분도 플래처가 사이코가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요, 그 정도로 교육에 미친 거죠. 도덕적 판단을 안 할 정도로. 사이코네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드러머들 계속 연주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도중에 전화를 받고 되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그 션이라는 드라마가 죽었던, 드라마래. 그 션이라는 학생이 죽었던 거에 대한 얘기였을 텐데, 그때는 되게 감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애정은 있구나, 였는데, 그거를 거짓말했다는 게 뒤에서 이제 밝혀지니까, 아,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설득됐어요. 저 파트님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너네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그 부분만 딱 포장해서 나는 진심 어린 선생님이고 너희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너네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진심이다.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네이먼이 누구지? 상담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전에 많은 애들이 있었다. 그런 애들의 제보들이 좀 있었다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거가 묻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플래처가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위하는 척하는 행동을 통해 나의 명예를 이렇게 계속 감싸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 저는 생각나요. 완전 진짜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응. 저희 둘이랑. 저는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순 없고 그래서 사이코이기도 하면서 진정 어린 스승 마음이 있기도 하다. 잘못 바꿔부지지. 약간 스토커들 보면 진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닌데. 근데 자기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 플래처. 사람이 사랑한다는 마음은 진심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플래처가 사이코처럼 보이는 이유는 인간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완전 했었으면은 완전 했다면 좀 더 성인군자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아예 사이코처럼 보였거나. 근데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인물이라. 마지막 결말 부분 이후에 두 사람, 플래처와 네이먼은 어떤 삶을 각자 살아갔었을 것 같나요? 플래처는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자기의 방식이 천재 뮤지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계속 고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먼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찰리 파커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계속 모질게 굴어서 어디 하나는 부족한, 모자란 그런 뮤지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 플래처한테서 벗어나면 진정한 뮤지션이 되는 거고 안 벗어나면 계속해서 플래처의 템포에 따르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게 레벨업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끌어준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멘토가 플래처인 거죠. 플래처가 없으면 이 사람은 네이먼은 진정한 뮤지션이 될 수가 없는가? 이 생각도 했어요.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을 아직 지금까지 계속 당해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네이먼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이먼은 밴드 드러머로 계속 쭉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 바람은 아닌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지막 장면 중에서 만족해하면서 약간 이렇게 긴장을 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이먼이 이제 긴장을 풀었어. 날 신들린 그 드럼을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눈빛이 나와요. 그 플래처의 눈빛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네이먼이 선생님이 그 큐를 주는 사인에 놀라서 다시 밴드를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확대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시 굴레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보셨네요. 왜냐면 그때 그 플래처 눈을 확대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감정이 되게 우울해졌어요. 저는 표정을 좀 미세하게 잃는 편인데 그래서 플래처를 그 남자분으로 고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남자가 코도 막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플래처가. 자세하게 보셨네요, 얼굴을. 아니 대머리라서 그런지 여기 핏줄 서는 것까지 다 보여. 그래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이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다고? 그만큼 재밌었어요. 지금 제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되게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표정과 동시에 신기하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플래처는 계속 그 방식대로 살았을 것 같고 저도 링컨 센터 가야죠. 링컨 센터 가야 이제 네이먼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고 아빠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 그 사촌들도 엿먹을 수 있고 그치만 그 링컨 센터에서의 삶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왜요? 전성기 딱 찍고 바로 은퇴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중에도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응원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장 위대했던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원래 별명이 헤어드라이어였어요. 선수들이 실수하면
선수들 얼굴 바로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니까 그 소리랑 공기 때문에 머리가 다 마른다. 헤어드라이어처럼. 그 정도로 폭군인 분인데 그분이 계실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고 선수들도 너무 역량이 뛰어나고 근데 의외로 그 선수들이 서로 별로 안 친해요. 되게 지금 왜요? 영화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아. 선수들이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인데도 은근 별로 안 친하고 라이벌이구나. 라이벌이죠. 다. 그러니까 네이먼이 친구한테 대체됐을 때 드럼스틱 가지러 다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fuck you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냥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 맨유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같이 투영돼 보였어요. 그리고 맨유의 그 전성기가 지나고 보통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 코치나 감독이 되는 식으로 축구판 안에 계속 머물거든요. 근데 맨유 출신 선수들은 그 축구판 안에 머무는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 그러면은 다 뭐 유튜브를 하든지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든지 너무 팟캐스트 혹독했구나. 하든지. 네, 맞아요. 너무 혹독했으니까 질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네이먼도 링컨 센터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적절했어. 그 내적 동기를 많이 찾을 수 없으니까 이미 미친 듯이 해봤으니까 뭐를 못하고 은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했듯이 플래처는 완벽주의자라면서요. 근데 플래처는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내 밴드를 망칠 거냐, 네 템포 때문에 내 밴드가 망쳐지는 건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주의자고 학생을 위하는 말이 아닌 내 밴드를 망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지막 대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회에서 대회를 통과만 하면 학생들이 레코드랑 계약하고 그러는 대회에서 굳이 다른 곡을 알려주면서 밴드를 망치게 하는 심리가 오히려 선생님보다는 사이코적인 기질에 더 가까운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지휘자로서 이렇게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을 해야지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개개인의 실력을 보는 대회라서 그걸 신경 안 쓴 건가? 저는 오히려 음악학교에 있었을 때는 자기의 밴드니까 더 악을 바친 거고 지금 여기는 이미 그걸 한번 망가졌잖아요. 망가져서 목표가 사실 교수도 바뀐 거죠. 얘를 조지는 걸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스페셜 게스트 카페 그게 의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해. 절대 버리지 못해. 그렇기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면은 플래처가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얘한테. 근데 얘가 너무 잘해, 여기서. 막 미친 듯이 해. 그래서 자기가 머쓱할 거 아니에요. 내 밴드, 이렇게 엉거주춤하다가 되게 이렇게 하는 척 하잖아요.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동화되는 것 같아요. 순수 악이라고 보네, 플래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에 있었을 때는 명예고, 여기는 얘 조직이. 조직인데 마지막에 얘가 너무 잘하네. 얘가 깼구나.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이 오해가 있잖아요. 영화 장면에는 네이먼이 고발했다는 장면이 어느 군데도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와, 변호사, 동화됐어. 그 변호사가 계속 네이먼 얘기해,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도 네이먼은 제가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장면이. 응. 이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만약에 얘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영화에서 했었기에 얘에 의해서 이 교수가 박탈당했다가 나오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무조건 했다. 그리고 얘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요? 얘에 의해서는 고발로 아니고, 고발로 인해서. 인해서. 네. 근데 사실 교수가 후보생들 있죠. 같이 연습했던 밴드 애들 2명. 한 명은 치과학고 한 명은 변호사 준비를 하더라. 라는 거 봤을 때 이미 얘네 동생은 살쪘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얘한테 온 거죠. 네가 깠구나.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 플래처가 네이먼한테 막 미담 내가 잘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 미담들만 막 늘어놓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이먼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싹을 본 거예요. 네, 싹을 본 거고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왔는데 하필이면 네이먼이 퇴학했을 때 나도 같이 학교를 나가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더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이먼이 제적당했던 이유가 플래처를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때렸잖아요. 네. 더더욱이 그래서 그냥 유추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플래처에 다시 또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냥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잘렸는데 쟤도 제적당했잖아요. 당연히 제가 나를 찔렀겠지. 그렇기에
조지러 왔다. 조지러 왔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그냥 그게 복수까지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복수까지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복수해야겠다 이 생각이 난 거지. 복수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찾아와서 미국 총 수리할 수 있잖아요. 에이, 아니 집에까지 찾아가서 나 밴드인데 나 들어올래 얘기해도 될 그래도 것 되고. 같고. 맞아. 아무튼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플래처는 그 밴드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다시 교육열을 불태웠다고 생각해요. 음. 네? 왜냐면 플래처가 네이먼에게 채찍을 가할 때는 항상 네이먼이 약간 웃고 있거든요. 오? 그 의자 던질 때 기억나시죠? 위플래시 연주시킨 다음에 나 과연 많이 템포 이러다가 갑자기 뒤로 딱 돌더니 의자 확 던지잖아요. 아 맞아요. 응. 네. 그때도 보면은 네이먼 보면은 되게 막 비실비실 웃으면서 치거든요. 나 그건 못 봤어요. 네이먼이 웃었다고요? 네, 약간 비실비실 웃으면서 막 되게 즐겁게 쳐요. 드럼을. 고통스러운 얼굴이 고통스러운 아니었어요? 얼굴이었는데? 아니 그 Not Quite My Tempo 하기 전까지. 아닌데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보시면 제가 그걸 어제 다시 보고 왔거든요. 음. 그 장면이 딱 있기 전에 네이먼이 막 이렇게 즐겁게 치고 있으니까 바로 그 Not Quite My Tempo를 시작해요. 군기 잡으려고 군기 떨어졌네요.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재즈바에서도 다시 만났을 때 네이먼은 완전 백수에다가 칠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묘한 게 위플래시가 채찍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영화 전체를 줄거리를 아우르는 제목이었던 것 같고 플래처는 다시 한번 얘한테 스승으로서 채찍질을 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복수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또 다른 한계 테스트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너의 눈가를 확 뽑아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네이먼이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가니까 플래처가 걔를 협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들린 연기를 보고 나서 이제 교육자의 마인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처음엔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였다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항상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은데 연주할 때 막 욕하잖아요. 그게 악의라기보다는 그냥 얘를 더 채찍질 하려고 막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매츠가 아니라 에릭슨이 틀렸다고 했을 때 굳이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매츠 뭐? 그게 뭐예요? 그게 트럼펫인가 다른 연주를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누군가 박자를 틀렸어요. 아, 틀렸는데 지금 나오면은 봐줄게 했는데 안 나온 거야. 걔가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이 그 머리 긴 남자애가 틀렸는데 매츠 뚱뚱한 애가 막 틀렸다고 아. 근데 안 틀렸는데 막 닭다리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제 계속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 채찍질하고 당근을 주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럼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왜 그걸 네이먼한테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했을까요? 네이먼도 그런데 그냥 그 밴드 전체가 아까 맨유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타겟이 네이먼은 아니었고 전체였을 것 같아요. 네이먼이 유달리 신입생이어서 더 갈군 거고 기존에 있던 드러머한테는 너 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욕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한 명 한 명씩은 다 맞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던 맞아. 거죠. 저는 약간 그 사람이 자기가 안 틀렸는데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뭣도 모르는 애매한 그런 표정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거에 맞지 않아서 걔를 그냥 일부러 퇴장시킨 거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중 하나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교수는 자기가 모든 걸 지휘했으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주장이 강한 애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앙숙 아닌 앙숙에다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음악계에서 퇴출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주장이 강해야지만 트레이닝이 되죠. 맞아. 음. 그 실제로 네이먼이 자기 주장이 개 강해요.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대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아까 션 케이시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네이먼이 쫓아와가지고 왜 이상해요. 자기가 드러머 아니냐 메인이 아니라 대들잖아요. 네. 그 정도의 스탠다드가 있는 애여야 스튜디오에 있을 자격이 있다. 매츠는 잘못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플래처가 막 뭐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럴 거면 꺼져라 이거죠. 만약에 그걸 똑같이 네이슨한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네이슨 대들었겠죠. 자기 안 틀렸다고. 근데 네이먼도 처음에 막 즐겁게 치다가 템포가 너무 빨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뺨아리를 갈기잖아요. 그때부터. 네이먼이 그때 제가 빠른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빨랐던 걸까요? 그 박자가? 네이먼의 예측한 박자. 것 같아. 예측한 거. 찍은 거 아닐까요? 더 맞기 싫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근데 그랬으면 똑같이 매츠한테 했던 거잖아요.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때리고 냅두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네이머는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맞아요. 매츠는 트레이닝 하면은 아마 오줌 쌀 거예요. 벌벌 떨면서 울고. 맞아요. 제가 그 알렉스 버거슨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알렉스 버거슨 책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심리가 보이는데 플래처처럼 미친 사람이고 가혹하게 선수들을 대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돼요. 이 사람은 완전 채찍질만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당근도 좀 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플랜이 있고 그 실제로 맨유에서 그렇게 퇴출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베컴도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베컴이 빅토리아 베컴이랑 결혼을 할 때 퍼거슨이 원했던 선수들의 자질은 유소년 선수들은 축구와 검정색 말고 다른 거 금지였어요. 멋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베컴 맨유의 에이스였던 베컴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훈련이랑 경기 있을 때 빼고는 항상 런던을 가는 거예요. 맨체스터에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매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퍼거슨이 너 지금 축구 말고 다른 게 네 머리에 있다 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베컴은 또 거기서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였고 팀의 제일 주축이었던 베컴을 내보내버린 거죠. 퍼거슨은. 저 마지막에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자꾸 박자를 못 맞잖아요. 템포 느리고 막 네이머니 못 맞춰요. 근데 마지막에 신들링 경지를 할 때 딱 악보랑 교차 편집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네이머니 딱 템포를 맞췄을 때 악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맞췄을 때 악보 한 번 나오고 그때 약간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진짜 표현을 잘했다 감독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보여주는 긴박한 느낌을 보여줬다 생각해요, 저는. 숨 막히지 않았어요 영화 볼 때? 뭔가 이거 따라가고 저거 따라 이거 보고 막 그 순간순간이 긴장되는 느낌. 뭔가 그러니까 동화가 된 게 아니라. 막 그 손에서 막 피 나는데도 막 계속하고 음. 그게 마치 내가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 그 한계에 다다를 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느낌 다 알잖아요. 한계에 다다를 때 그 느낌. 그 네이머님 표정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좀 더 하면은 이제 템포가 이제 막 근데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혼자 읽었을 때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털어놓고 싶은 고민 모두 2942 하연함에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